2023년 5월 16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복수 국적이 우리 그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법상 원천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미국이나 어떤 이제 그 속지주의 국가들의 태어난 경우에, 출생을 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수 국적을 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쪼금 그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이제 다른 나라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이제 국적이 상실이 되잖아요. 이제 국적이 상실이 돼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만 65세가 지났을 때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복수 국적이 가능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이제 역이민이라고 하죠. 이제 해외 이민해서 이제 잘 사시다가 이제 한국의 어떤 복지 혜택도 좋고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또 그립기도 하잖아요, 고향이.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적을 회복해서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복수 국적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이미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과 그 나라의 국적 이제 동시에 이제 소유를 하는 그런 복수 국적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 좀 설명을 드리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영주 귀국을 희망할 경우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거소 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시민권 포기를 하지 않고, 또는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국적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을 통해서 한국과 이제 미국 국적 모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 국적이겠죠.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미국 기준으로 예시를 좀 적어 드렸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국적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던 사람이 해외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해외 이민을 통하게 되면 이제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국 국적 그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65세가 지나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법무부에 신청하는 이런 한국 국적 회복, 이런 절차들은 이제 귀화랑은 또 다릅니다. 이제 한국 국적만 취득을 하는 귀화는 원래 한국 국적이 없었던 그런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만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귀화라고 하는데, 원래 한국 국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65세가 지나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는 이제 기화라고 하는 그 용어랑은 다르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본래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예외적으로 선천적으로 그 해당 나라에 태어난 그런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그 나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게 절차인데, 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한국 국적을 그냥 회복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복수 국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 우리나라로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절차들이 완비가 되어서 굉장히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좋은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노인 복지라든가 이제 역이민을 이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외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 한국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그런 절차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적 회복 절차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이죠. F4라고 하는 신청을 우선 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증을 이제 미리 받아 놓는 겁니다. 왜냐면 국적 회복하는 절차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외국 국적 동포 사증을 먼저 받아 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국적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외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국적법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됩니다.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류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고 국적 상실 신고라는 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적 상실 신고에 대한 의무를 잘 모르시거나 외국에 또 살게 되면 영사관, 재외공관의 어떤 업무를 잘 보시는 절차들을 잘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이랑 한국 정부랑 그냥 연을 끊고 그렇게 이제 뭐 미국에서 미국 정부랑만 이제 소통하는 일들을 하신 거죠. 뭐 미국 국적 취득하고 미국인으로서 계속 살다가 보면 사실 뭐 한국 정부의 일이나 공간의 일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 상실 신고가 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이제 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여권이 살아 있다고, 유효 기간이 살아 있다고, 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다고 한국에서 그러한 이제 여권이나 주민등록을 남용, 그러니까 그냥 살아 있는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권 부정 사용이라든가 뭐 국적 남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뭐 의도적이라면 뭐 형사처벌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국적 상실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됐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하신 분들은 국적 상실 신고 여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고는 누락이 될 수 있겠죠. 뭐 과태료가 나오든지 이제 나중에 뒤늦게 신고를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신고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한국 국적은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또는 외국 국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여권법 위반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F4 사증,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소증을 먼저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적 회복 신청할 때 거소증 신청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권 뭐 부정 사용 뭐 이런 경우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적 회복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65세가 되고 나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젊을 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한국 국적으로 계시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뭐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서 내가 한국 국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만 65세가 지나서 우리나라에 역이민을 오셔서 국적 회복하는 절차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겪으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복수 국적을 취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만약에 저질러졌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미 나는 이제 여권을 이미 여러 차례 썼다, 또는 주민등록증을 여러 차례 사용한 적이 있다,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저희 그 국제법무팀으로 상담 문의를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지, 사법심사 대상일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뭐
충분히 재량껏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국조회복 절차를 하시든 아니면 그전에 뭐 상담만을 진행을 하시든 이러한 이제 국적상실 신고나 그 F4 사증 신청하시기 전에 정부 기관의 어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적 상실 신고하고 이제 그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거소증을 신청한다고 했죠. F4 사증을 신청을 미리 해 놓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제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는 기간은 최종 허가 받기까지 이제 법무부 심사 기간이 최소 8 개월에서 10 개월로 나와 있는데 통상적인 기간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기간이 산정이 되어 있지만 더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1 년이 훌쩍 넘어가는 기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법률 위반 사항이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개인별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국조 회복 허가 신청까지 이제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이제 F4 사증 같은 또는 이제 F4 사증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이 기다리는 기간에 이제 적절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소증이 만료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국적 회복 허가서를 수령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국적 회복 허가서까지 수령을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을 받아서 또는 한국 여권도 발급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살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본래 한국국적법은 아까 제일 첫 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래 한국국적법은 이제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제 그 속지주의 국가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이죠. 그 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속지주의 국가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제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모님의 어떤 그 국적을 부여를 받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국적을 받고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적을 받는 식의 이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가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 말고 이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가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 이런 국적 회복 절차는 이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죠. 아주 혜택이 좋은 그런 절차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여러 이제 동포 여러분들, 이제 이주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국위 선양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자본도 재산도 많이 증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65세가 지나서 다시 역이민을 하신다. 그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역이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 가지고 뭐 혜택도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65세 이상은 노인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교통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뭐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국적 회복 절차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 회복을 하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한국 건강보험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했을 정도로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한국은. 그리고 이제 만약 미국 같은 나라에 이제 소셜 번호, 소셜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SSN을 통해서 연금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 연동해서 계속적으로 연금 혜택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회복은 굉장히 이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국적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서 뭐 이러한 어떤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것들 세무적인 차원의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랑 또 상의하셔서 풀어나가시면 되는 숙제니까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법무팀도 그런 컨설팅을 하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회복이 됐고 우리나라 여권 그리고 이제 거소증 아니 그 우리나라 이제 주민등록증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거소증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 외국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신고증이 결국은 안타깝게도 반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제 등록을 하고 30일 이내에 반납을 하셔야지 이것도 이제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외국인인 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 거소증을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마지막까지 이제 완료를 하셔야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직접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대행도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국제법무팀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국제법무팀에서는 국적 회복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진행을 하지만 좀 뭐 범죄 기록이 있다든가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국적 회복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는데 불허가 됐다든가 뭐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 뭐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이제 상담 및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을 어 그런 경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 세가 지나지 않은 또는 이제 부모님들 내가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부모님들이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65 세가 이제 곧 지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챙겨 주시는 분들은 이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문의가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 회복 절차 및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을 하는 복수 국적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상담이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부 한중 국제법무팀 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카카오 이제 메신저 이용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